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드디어 시원한 반등이 나와줍니다.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강세가 포착이 됐죠.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제 PPI도 조금 전에 발표되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내일의 반등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살아난 투심은 반도체를 먼저 끌어올리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미증시에서부터 반도체의 분위기는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ADR도 전날의 급락을 딛고 27%라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바클레이스는 SK하이닉스 ADR 앞으로 2배 더 오를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330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기흥 사업장에 신규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도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주면서 반도체에는 조금 더 투심을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이러한 트리거의 정점을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욱더 키우는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는 걸까요? 어제가 저점이었던 건지 지금 시장에서 기회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기판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부품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나온 가운데 기판 쪽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기판 쪽으로도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에 영업이익 4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2%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기판이나 MLCC 쪽의 수익이 확대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확산되면서 기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기판 쪽에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수익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는 기판 관련 종목들 지금 그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안정적인 건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시죠. 2차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과 함께 꿈틀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구글의 ESS 프로젝트, 태양광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수주 소식이 연달아서 들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 역시 4분기의 실적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부터는 북미에서 ESS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틀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이 2차전지 대장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2차전지 전반으로 그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의 투심을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이슈였던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2차 전지 반등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 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 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 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힘차게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순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도 상승력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승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은 조금 매도는 했는데, 이 선물이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옵션 쪽 베팅력을 보면은 콜옵션이 살짝 우위입니다. 그래서 파생 쪽은 좀 베팅을 강력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지만 투신권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외국인이 대놓고 매도한 게 아니라 투신권이 강력하게 매수를 취하면서 조금 뺏겼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는 아무래도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또 하회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의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응책,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론에서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유가를 한 번 정도 또 눌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유화책 같은 어떤 언급을 하면서 유가를 한번 눌러주고 다음 주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또 폭격을 강력하게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7일도 만약에 이제 잘하면 이제 유화 제스처를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7일 날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제헌절로 휴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우리나라 증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목요일 날까지는 증시의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일단 역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대로 서서히 앞으로 최소 10개월간은 조금 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한 대략 한 10개월 정도 코스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전고점을 좀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 7,000선과 그리고 한 9,000선 초반 정도 수준까지 좀 등락을 거치면서 횡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가 누리지만 않으면 코스닥은 천천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대시세, 한마디로 큰 수익을 코스피에서 노리기보다는 코스닥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게 마무리되는 이번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더욱더 깊이 있게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 진단도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02-2128-8566번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골고루 빨간불 잘 들어옵니다. 특히나 어제 저희 방송에서 주요 종목들 그 기준선들을 잡아주셨는데 오늘 많은 종목들이 그 기준선을 잘 넘어가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내일까지는 잘 가겠죠, 일단은. 일단 내일까지 짧게 네. 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한 10배 이상 올라간 것들, 그런 애들 지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현재 40배 정도 수준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 수준이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세 상승력이 전고점을 넘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의 여기 이 고점 부근에서 현상 유지만 조금 해주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못 올라간 것들, 한 PBR 기준으로 한 5배, 2배, 요 정도 아니면 또 한 7배, 요 정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력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얘네들은 전고점을 쉽게 넘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간 이제 횡보권역으로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27만 원 돌파되면 계속 홀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경우 한 29만 3천 원 정도부터, 그리고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 매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27만 원은 돌파했지만 29만 4천 원을 넘기지 못하고 터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29만 4천 원 터치되면 단기 매도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31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제 201만 원 돌파되면 계속 홀딩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잘 넘어섰고, 이대로 조금 더 올라가면 236만 원, 240만 원, 요 정도 수준까지 또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30만 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조금 더 상승력을 살펴봐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 테스가 전고점 부분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언급드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 70% 가까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오늘도 수급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적으로 강력한 기관의 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일도 기관의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된다면 이대로 신고가를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텍스 같은 경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절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원익 IPS, 네, 원익 IPS도 지금 수급이 너무 잘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 살짝 달라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저항 라인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14만 4천 원 라인 오늘 터치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단기 매도짜리인데 수급이 너무 잘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돌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잘 돌파가 된다면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겠습니다. PBR이 낮은 종목들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스닥에서 기회 찾아볼게요. 관심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매수하고 싶은 반도체 종목 있다면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 잠시 후에 진단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 예방하세는 반도체에 이어서 기판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추천 종목이었던 대덕전자 오늘 바로 22%라는 급등 나왔거든요. 오늘 시초가에서 여러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기판주 오늘의 이러한 강한 반등세 짧게 좀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들 남아 있을까요? 수급 붙는 거 보니까 시장 상승력 나오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평가긴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겠어요. 수급이 지금 붙고 있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핵심이 하도 이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삼성전기 2분기 실적도 좀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얘네들이 이제 신공장을 건설하던가 아니면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는 이런 이제 증설이나 신공장에 한 8조 원 정도로 투자해서 더 넓히겠다. 그리고 LG이노텍은 1조 정도로 투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생산량을 지금 열심히 늘리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이제 PCB 쪽에 이제 강력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생산량을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 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회로 및 이 고성능 메모리 서버용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그죠? FCBGA 요걸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범용 PCB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싼 거, 닫힌 기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랑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기술적 우위에 좀 놓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메모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HBM3까지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아서 생산을 해내는데 HBM4는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술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 이 PCB 기판 아무래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볼 건데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좀 보면은 세상에 이거를 막 200만 원대 막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깡으로 막 이걸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60선 라인을 지금 이탈을 시켰거든요. 60선 라인을 이탈을 시켜서 이제 기술적 되돌림이 시장 반등력과 함께 60선 자리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내일 시장에서 돌파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20선 라인 부근까지 한 185만 원에서 180만 원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만약에 60선 자리 얻어맞고 내일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든가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대응하냐? 주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위치가 만약에 낮았어 봐요. 아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외형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왜 버립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2자릿수까지 올라가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왜 버립니까? 그런데 주가 위치가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많이 주가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19만 원대 긍정적으로 언급드린 종목이 몇 개월 만에 178만 원을 찍더니 지금 곤두박질 치긴 했는데 이것도 60선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이 일단은 나올 겁니다. 수급이 붙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 86만 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반등력은 보세요. 물리신 분들. 그래서 86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게 좀 고평가긴 한데 수급이 매우 강하게 붙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앵커님이 기판 이슈 들고 오셨는데 드디어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대덕전자 바로 그냥 21% 그냥 갔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15만 원짜리 돌파 여력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돌파 못하면 횡보나 아니면 조금 더 눌리는 흐름이 나올 거고 돌파되면 신고가 랠리 한번 우리가 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도 수급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 붙어서 오늘 기판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약하게 지금 상승력이 나왔는데 심텍은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13만 1,000원짜리가 돌파되는지를 일단 체크하셔야 되고 요거 돌파되면 신고가 가능하고요. 돌파 못하면 일단 단기 매도 관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코리아 서킷도 상승력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좀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기술적 반등력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력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81,500원짜리 찍을 거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87,000원까지 강력하게 뚫어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60선 라인 내지는 기준선 자리까지, 즉 10만 원 구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81,0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81,500원 위로 올라타면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올라타지 못하고 밑으로 종가가 밀리던가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로 밀려버리면 단기 매도 관점이다. 아시겠죠? 81,500원 기준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탄력을 올라타면서 기판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다만 주가 위치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체크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호재 나오면서 시장 반등과 함께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 이 유상증자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이 상승이 나와서 시장과 함께. 네, 네. 시장과 함께 상승이 나왔고,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정부에서 에코프로 유상증자를 일단은 정지를 시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을 한 측면이 존재하고,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규모, 구글의 이제 대규모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이슈, 그런 것도 터졌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SK온이 미국의 합작 공장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현대기아차 자동차에 대량으로 실린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 반등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약하죠? 네, 약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자리를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35만 2천 원 라인. 이 35만 2천 원 라인을 못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약세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35만 2천 원짜리를 뚫고 올라가면 120선 라인까지 되돌림이 가면서 39만 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시세에서 35만 2천 원 돌파 여력 잘 체크하시는데,
뭐 핵심은 지속적으로 오늘 붙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눌러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파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35만 원짜리 찍었는데 외국인 대량 매도 나와?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급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삼성 SDI. 삼성 SDI도 약하죠.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국내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이 정부 차세대 AI 배정망 ESS 사업에서 거의 60% 넘게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한 5곳 정도. 네, 그래서 그걸로 조금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그게 일단 강력한 이슈거리는 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주가는 실적은 개뿔도 안 나오는데 주가는 가장 핫한 지금 2023년도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지금 눌린 상황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솔직히 모멘텀이 솔직히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시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120선, 20선 지금 저항받고 있죠. 이틀 전에는 120선 저항받고 떨어지더니 오늘은 20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48만 원 자리의 돌파 여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세게 돌파되면 5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48만 원 돌파 여력 잘 체크하시고 돌파되면 55만 원, 얻어맞으면 단기 매도.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SK 이노베이션. 얘는 하나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못 올라갔고, 특히 그 정유 쪽에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린 게 SK온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합작 공장을 설립한 그 미국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일 세게 올라갔어요. 11%나. 그래서 얘는 만약에 12만 원짜리 잘 돌파하면 이전 고점, 지난 2026년 5월짜리 14만 원짜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 여러분들이 뭐 공략할 걸 찾는다면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각각의 섹터별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궁금하신가요?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내가 수익의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모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02-2128-8566번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남겨주시고 해결책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아바텍으로 출발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어요. 18,5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을 20% 담으셨고요. 오늘 시장의 상승과 함께 아바텍도 반등의 흐름 나오고요. 10%라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는 합니다. 급등 이후에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다 내려온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코스닥이 일단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아바텍도 바닥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저평가, 극단적으로 PBR이 내려가면서 극단적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력은 11,100원짜리까지 일단 상승력이 나올 것 같고, 요게 돌파가 돼야 12,9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0원까지 못 가나요? 이미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거기까지 한 방에 보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11,100원 일단 돌파돼야 되고 12,900원도 돌파가 돼야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이 두 자리도 저항을 받을지 돌파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이고,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은 얘가 이런 메이저,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별 수급으로 가는 게 이 아바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판단이 안 서요. 근데 핵심은 또 이제 MLCC 쪽 또 핫하게 움직이면 올라가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11,100원짜리는 무조건 찍을 거니까 이 자리까지 일단 살펴보시고 돌파되는지 체크해서 돌파되면 또 12,900원짜리까지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점 이 분위기 함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00원이 돌파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한번 다음 대응 전략들도 차근차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독수리님께서 현대건설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 매수하셨어요. 비중을 6% 담으셨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현대건설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 오늘도 좋은 소식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현대건설 올라가겠죠. 네, 일단 수급이 굉장히 잘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잘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요 120선 라인, 이번에 20선 라인인 11만 1,000원짜리는 무조건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자리는 좀 돌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4,000원 매수가네요. 매수가까지 일단 목표 삼아서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매수가짜리까지 올라갔을 때 또 이제 수급과 여러 가지 이제 증시 방향성 살펴보시면서 매도를 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은 매수가까지만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35,200원에 20%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진수님께서도 종목 상담 신청 함께 남겨주셨는데 37,000원에 20%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37,000원, 35,000원이면 한번 꺾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가셨는데 주가는 오히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 이제 2만 원대 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올라갈 겁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이 밀렸다고 해서 뭐 PBR 기준으로 뭐 극단적 저평가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27,000원 라인까지 27,00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000원. 근데 이제 27,000원을 잘 넘어서는지 아니면 여기 얻어맞고 다소 또 주춤한 흐름을 보일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하고도 엮이고, 그렇죠? 반도체 쪽하고도 엮이고, 우주항공 쪽하고도 엮이고, 이제 엮이는 이슈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적도 그렇게 뭐 엄청 막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안정적인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27,000원 이상에서 빠져나올지 말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단은 조금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추가 매수한 자금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평단을 27,000원 이하로만 끌어내리면 이건 무조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진수님께서도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셨는데 일단 평단가를 좀 낮춰낸다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2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 한번 살펴볼까요? 띠부띠부실님의 종목입니다. 20만 원에 접근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최근에 들어가신 가격인 것 같은데 하이브 오늘장에서는 0.97%,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사실 하반기, 4분기에 대한 엔터주들의 전망, 특히나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조금 더 반등, 더 크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거 좀 느리긴 할 건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
기관이 지금 20만 원대부터 일정 부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빠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 7월 10날부터 다시금 보유 비중을 살짝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느리긴 한데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할 거예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NC 같은 어떤 그런 패턴이에요. 자, 과거에 NC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못 움직였던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그쵸? 여기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계속 유입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긍정적으로 언급 들었는데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야금야금 올라가서 4월 달에 시세 분출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유입되는데 주가는 못 가죠. 그래서 이것도 한 1, 2개월 정도 기다리다 보면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120선 정도 라인을 한 번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이제 120선 라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략 한 27만 원 정도 목표로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이브는 27만 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오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022128-8566번 열려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 교육방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슝슝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97만 7천 원 비중 10% 담으셨어요. 언제쯤 올라갈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독 리스크가 조금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특히나 어제장에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수급이 얘가 근데 고평가인 건 아시죠? 고평가이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약세 추세로 전환이 된 지금 역배열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큰 시세를 노리시면 안 됩니다. 짧은 시세를 노리셔야 되고 그 짧은 시세가 현재 시점에서는 한 102만 원 정도 수준, 102만 원에서 한 103만 원? 그냥 103만 원으로 하죠. 네, 103만 원 정도 수준까지만 짧게 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추세가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그냥 매도 나옵니다. 올라가면 매도 나와요. 쏟아져요. 그래서 짧게 10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 삼아서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좀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간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2만 원 선 전해드릴게요. 다음은 푸른 소나무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시네요. 52,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담으셨고요. 대응 전략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8만 원에서 지금 3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 시청자님 요 중간대에 딱 걸려 있네요.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차트로 보면 좀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 헌터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이것도 일단 추세가 살짝 무너져서 짧은 단기 반등력을 보셔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항 자리가 지금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42,000원 정도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력이 일단 나와줄 수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5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4,000원보다는 좀 그 밑에 자리겠네요. 대략 52,000원 정도. 네. 그래서 42,000원짜리 일단 돌파 여력 먼저 체크하시고 얻어맞으면 다시 눌리니까 그때는 단기 매도, 그리고 돌파가 되면 52,0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략 매도,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42,000원이 뚫려야 매수가까지의 가능성 열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박경남님의 종목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8,600원 매수하셨어요. 비중을 8% 담고 계시네요.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39,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3만 원대 저점 찍고 지금 반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님 매수가가 48,000원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거든요. 어떨까요? 실적 좋은 패키징 테스트 업체잖아요. 예. 2022년 대비 현재 2026년 예상 매출액이 2.5배나 증가가 되고 있는 매우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PBR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코스닥 시장 상승력 계속 나오면 결과적으로 무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 평단을 지금 지속적으로 낮춰가시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대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걸까요? 천천히 사세요. 어차피 뭐 시장이 뭐 바로 막 급반등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는 많이 위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자, 하나마이크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는 진단 함께 좋아주셨습니다. 목표가 설정할 필요 없이 위쪽으로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셔도 좋겠네요. 하나마이크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과연 전망이 어떨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 종목도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으로 이어갈 텐데요. 코웨이님의 종목이고요. 4만 원에 매수하셨거든요. 비중 25% 담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시장의 반등 때문인지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도 좀 빨간불 잘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대한전선도 이제는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듯이 29,000원 선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반등의 지금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계속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전선도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32,500원 근접 저항입니다. 이 자리가 뚫려야 시세가 좀 더 나오고요. 뚫리면 38,900원, 대략 한 3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32,500원 돌파 여력 먼저 체크하시고 뚫리면 38,0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수익인데 아쉽지만 그 매수가 못 미치게까지 반등의 흐름들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32,500원 뚫어져야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방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밥켓까지 살펴볼게요. 쿨가이님의 종목입니다. 69,400원 매수하셨어요. 비중 8% 가지고 계십니다. 두산밥켓 지금 박스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네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관점 괜찮아 보이고요. 시세가 근데 지금 흐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니에요. 추세가. 올라가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내려가도 야금야금 내려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파동상 목표는 그닥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체 흐름이 좀 느려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 한 73,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반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3,000원 아시겠죠? 네. 네, 두산밖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만나러 가보시죠. 그 전에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추천해주신 대덕전자 하루 만에 바로 20% 넘는 수익률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공개 추천 종목입니다. 헌터님 오늘은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유상증자가 잠깐 네. 이제 멈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큰 시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세, 짧은 시세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바닥권에서 훅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반등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얘도 살짝 반등력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짧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85,800원 정도 자리에서 잡으셔가지고 그 밑으로 잡으셔가지고 반등력을 한 대략 99,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짧게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손절은 혹여 만약에 내려가면 좀 힘들어지니까 81,0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걸까요? 안 됐죠? 그거는 아닌데 네. 지금 요 긍정적인 모멘텀이랑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개 추천 종목은 짧고 굵게 전달해 주셨네요. 에코프로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탔을 때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전해드릴게요. 매수가는 85,80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9,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81,000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라인드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외형적 성장이 이제 급격하게 나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베트남 쪽에 한 1,800억 정도 제1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외형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키웠던 그런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제2공장을 설립하면서 1,9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본 총계 대비 지금 2배 정도 외형적 성장이 조만간 1, 2년 안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 하락력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글로벌 이 폴더블 폰 이 출하량이 한 20%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 리서치 업체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일정 부분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외형적 성장이 조만간 강력하게 나올 종목이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수요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는 성장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쪽에 부품을 거의 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어디냐 스마트폰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부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구글 쪽에도 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제적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애플 쪽에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탈락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 대량 공급, 안정적인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추후에 차기 순위로 이 기업이 애플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고, 물론 이 회사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뭐 그쪽하고는 전혀 뭐 언급이 되는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선제적 투자로 외형이 순식간에 2배로 지금 불어나는 그런 상황에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투자하는 거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이제 바닥이고, 특히 요 바닥권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외형적 성장이 나타날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진짜 바닥권에서 19%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한번 머리를 탁 쳐드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시면 이것도 하반기에 조금 고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블라인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이번 주 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증시는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 지금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 ADR이 지금 10%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도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5%대 하락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야간 선물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다우나 나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3%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서 조금 강력한 매도력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이거 갖고 뭐 강력한 매도력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증시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뭐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를 강력하게 밀 거였으면 외국인이 오늘같이 2조 넘게 강력한 현물 매수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급상 흐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 정도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전약 후강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오전장에 조금 흔들린다면 신규 매수나 물타기를 하는 종목들도 괜찮을까요?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잖아요. 바닥은 나왔는데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그 흔들림에 여러분들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좀 바닥권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서서히 증시는 회복이 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서 제가 전고점은 좀 쉽게 못 넘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등락을 거치면서 횡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지 여기서 막 급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국면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횡보 국면으로 코스피는 대하고 코스닥은 앞으로 향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약간씩 우상향 기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심하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오늘 밤 좋은 꿈 꾸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내일장에 대한 흔들림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의 기준들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트리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